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나에게 맞는 카메라 고르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좀 중요한데요. 자, 이미지 센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카메라로 따지면 심장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카메라의 센서가 크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지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좋은 그런 카메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풀프레임 카메라와 크롭 화각의 카메라의 차이를 좀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OD 시리즈, 캐논의 OD 시리즈나 뭐 소니의 알파 7 시리즈, 니콘의 뭐 D750 뭐 그런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들은 전부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사이즈의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양의 빛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많은 양의 정보를 얻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풀프레임 카메라가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롭 화각은 반대로 어때요? 풀프레임 카메라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풀프레임 카메라가 확실히 화질에서는 크롭 화각의 카메라보다 좋다. 이 부분 일단 뭐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노이즈 같은 경우도 풀프레임 카메라가 우선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풀프레임 카메라가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롭 화각의 카메라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같은 시대에 나온 카메라라는 말이죠. 표현의 범위,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풀프레임 카메라가 확실히 우수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출시된 풀프레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출시된 크롭 화각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거는 이제 100%로 확대한 이미지거든요. 확대한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풀프레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사진 자체가 되게 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크롭 화각으로 찍은 사진은 어때요? 풀프레임 카메라보다는 확실히 좀 더 소프트하다, 좀 선명함이 덜하다, 이게 딱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좌측에 있는 것은 소니 알파 7 M3, 요거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에서 보급기라고 불리는 카메라인데 가격이 2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제 크롭 화각 중에서 보급기라고 불리는 카메라가 이제 알파 6100인데 이 카메라가 70만 원 정도 하죠. 지금 가격 차이가 거의 한 3배 정도가 나게 되는데, 풀프레임 카메라가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비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표현에 관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현이 풀프레임 카메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 같은 경우도 풀프레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갈색으로 된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돼요. 풀프레임 카메라는 확실히 뒷부분의 심도가,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 되는 게 좀 훨씬 더 많이 흐리게 되고 있죠. 이제 반대로 크롭 화각의 카메라는 좌측에 있는 사진보다는 확실히 좀 더 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얕은 심도라 그러는데, 보통 아웃포커싱이 된 사진은 얕은 심도라고 해요.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는 얕은 심도를 구현하는데 상당히 이상적이다. 즉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중에 풀프레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저는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풀프레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에요. 우측에 있는 것은 크롭 화각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어디를 보고 알 수 있느냐? 배경이 흐려지는 정도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차이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두 장을 놓고 비교를 하면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 장만 딱 놓고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진의 화질적인 측면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크롭 화각의 카메라. 100%로 확대를 했을 때 그 정도로 보인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미지상에서는 그게 보이지가 않죠. 어떤 게 더 선명하고 어떤 게 더 덜 선명한지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웹용이라면, 그리고 SNS나 이런 데 올리실 용도라면 풀프레임과 크롭 화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 브랜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은
실제로 그래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이렇게 나가서 강연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아직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캐논이 좋아요? 소니가 좋아요? 이번에 일로 하려고 사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 카메라가 솔직히 비싼 기기잖아요. 한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비싼 기기다 보니까 뭐 고민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캐논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JPG 색감이 좋다고 해요. 근데 뭐 카메라는 파일이 두 개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로우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JPG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로우 파일로 이제 JPG 파일의 색감을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똑같이 못 만든다는 거죠. 예. 캐논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상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솔직히 10년 넘게 하고 이제 보정 관련해 가지고 이런 책도 내고 강연도 가고 그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정으로 어떻게 이것을 똑같이 구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캐논이 가지고 있는 JPG 색감은 이거는 분명히 네, 큰 장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제 캐논 같은 경우는 스위블 액정을 채택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카메라도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서 제가 지금 저 화면을 보면서 지금 영상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고 이제 스위블 액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캐논이 스위블 액정이 유일하게 탑재가 되느냐? 아니죠. 캐논뿐만 아니라 파나소닉도 이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특허 때문에 그런 거죠. 파나소닉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제 캐논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 프레임용 카메라로 분류가 되는 미러리스 DSLR 같은 경우는 캐논하고 파나소닉밖에 넣지 못해요. 예, 다른 카메라들은 스위블 액정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위블 액정 자체도 캐논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카메라인데 근데 미러리스를 이제 처음 만든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성능만큼에 있어서는 타사를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그러면 일단 캐논이 가장 우수하다고 일단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쪽으로도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범용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캐논하고 니콘 같은 경우는 동영상 촬영 시간이 30분 제약이 걸려 있죠. 근데 소니 같은 경우는 동영상 촬영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알파7 M3만 해도 어떻게 보면 카메라잖아요. 사진을 찍는 카메라인데 동영상 제약 시간이 걸려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캐논하고 니콘 같은 경우는 스틸 카메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소니 같은 경우는 비디오 카메라로 분류를 시켜놔 버렸어요. 그 사진기로 나왔는 제품인데도 그 분류 자체를 비디오 카메라로 분류를 시켜놔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동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고요. 니콘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파일, 예, 그러니까 보정을 염두에 둔 데이터죠. 그 데이터의 품질이 제일 좋다고 봐야 돼요. 사실 니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진으로만 따지면 사실 캐논, 소니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니콘이 더 좋은 부분이 솔직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니콘 같은 경우는 조금 브라운 톤이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웨딩이나 이런 촬영에서 세피아 톤이라고 그러죠. 그런 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니콘 카메라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미러리스 DSLR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이제 미러리스를 쓰시는 분은 당연히 휴대성 그리고 전자식 뷰파인더 요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DSLR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계적인 뭐 감성이라고 그러죠. 네, 손맛 그런 것이나 아니면 광학식 뷰파인더 요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모두 성능이 다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캐논, 니콘, 소니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고 이제 거기서 사진 강연도 하지만은 카메라 리뷰도 많이 해요. 근데 카메라 3사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리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카메라는 다 만져보거든요. 한 달 이상을. 만져보게 되는데 만져보면은 이제 리뷰를 하는 동안에는 그 카메라에 대해서 좋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딱 따지고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성능이. 예. 물론 좋은 부분도 있고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한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다 좋고요. 뭐 남들이 좋다고 말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딱 사기보다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딱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셔터 소리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데 재미가 있고 사진을 계속 찍고 싶어지는 그런 감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사진을 결국 안 찍게 되니까 성능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그런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